한국 경제는 요즘 높은 환율과 높은 물가로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가 왜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플레이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민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고 늘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졌다는 말이 나오고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기사도 쏟아지고 대출 이자는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오르기만 하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는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살 때도 예전보다 비싸졌다는 느낌이 들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차지 않는데 계산 금액은 더 나오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닌가? 이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매우 많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시기에는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고환율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민수처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초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망하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의 차이는 복잡한 경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행동의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대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망하는 사람의 행동과 부자가 되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세 가지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나 무섭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고 나서 이제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러가 오르니까 지금 달러를 당장 사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금리가 높을 때는 무조건 예금만 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다르자 민수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중에는 정말 근거 있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지금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이건 오르니까 해라처럼 감정적인 말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이 하는 감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민수는 인플레 때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사실은 인플레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를 느끼고 눈앞의 가격만 보고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값이 오르면 안 사면 손해라고 생각하며 주식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두려워서 팔아버리는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최악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수는 이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때 가격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초보자들은 그 감정에 흔들리고 부자는 그 감정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오르는 시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간에서 초보자들은 더 오를 것 같다는 감정으로 들어오고, 부자들은 지금은 오버슈팅이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민수는 첫 번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플레 때 망하는 사람은 공포에 반응하고, 인플레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공포를 구조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망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사고, 부자는 싸서 삽니다. 망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팔고, 부자는 가치가 생겨서 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기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민수는 이 차이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동안 뉴스만 보고 불안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원리로 움직여야겠다. 인플레는 무서운 게 아니라 이해하면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훨씬 더 단순했고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는 사람은 인플레 때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수는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원화로 가지고 있었고, 아주 조금만 적금이나 비상금 통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민수의 돈은 그대로 있어도 실제 구매력은 계속 내려갔고, 이것이 거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민수가 본 몇몇 사람들은 이미 미국 ETF나 달러 예금이나 금 같은 자산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인플레가 오자 오히려 이 자산들이 방어 역할을 하면서 손실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차이를 보며 두 번째 핵심을 적었습니다. 인플레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분산을 해두고, 인플레 때 망하는 사람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분산을 해둔 사람들은 원화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서 방어가 되고, 금이 올라서 가치가 유지되고, 미국 ETF가 반등하면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원화에만 모든 돈을 넣어둔 사람들은 인플레에 정면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세 번째 차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이클을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자산이 흔들리고 어떤 자산이 기회를 만들며,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자산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자산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전혀 사이클을 보지 못하고 뉴스 제목만 보고 불안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초보자는 가격만 본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금리가 정점을 찍기 전에 움직이고, 환율이 고평가일 때는 조용히 기다리고, 가격이 흔들릴 때는 분할로 평균 단가를 낮추며 기회를 만들고, 금리 인하가 보일 때는 미리 포지션을 준비해 놓습니다. 반대로 초보자는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뒤늦게 들어오고, 환율이 오르는 걸 보고 뒤늦게 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불안해서 팔아버립니다. 결국 민수는 세 번째 핵심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플레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사이클보다 먼저 준비하고, 인플레 때 망하는 사람은 사이클이 지나간 뒤에 반응한다. 이 차이는 단 하나지만 결과는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민수는 이 세 가지 차이를 알게 된 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원화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하고,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금리와 환율과 채권금리라는 세 가지 신호만 꾸준히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올 때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가 와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삶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뉴스를 볼 때 불안해하지 않았고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마다 조급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신이 경제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준비한 사람이며 민수처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누구든지 인플레이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인플레가 올 때 나는 민수처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오고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이렇게 세 가지 차이를 이해한 뒤로 자신이 왜 그동안 경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불안했고 왜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이제 자신만의 인플레이션 대비 전략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마음속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평범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그저 방향만 알면 된다. 지금까지 몰랐을 뿐 나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민수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첫 번째 전략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원화 중심의 자산을 줄이고 달러와 미국, ETF 그리고 금 같은 자산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 돈 잃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민수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기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입니다. 즉,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에서 10만 원씩 미국 ETF를 사고 또 매달 조금씩 금을 사고 또 달러도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바꿨습니다. 민수는 그 과정을 통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경제 흐름을 조금이라도 내 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감각은 민수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았지만 예전처럼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인플레를 완전히 이겨낸 것은 아니었지만 인플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인플레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영우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뉴스 보면 답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 너무 무서운 것 같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에 민수였다면 당연히 불안해하며 맞장구 쳤겠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야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준비하면 버틸 수 있고 실제로 대비하면 기회도 있어. 그래서 나는 요즘 경제 공부도 조금 하고 내 자산도 조금씩 분산하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영우는 깜짝 놀라며 와,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본다. 너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불안했어. 하지만 인플레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준비하면 되는 거더라고 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영우에게 인플레이션 시대의 핵심 원리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인플레가 오면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지. 그런데 사람들이 겁을 먹는 이유는 이게 왜 오르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냥 오른다는 사실만 보니까 불안한 거지. 하지만 왜 오르는지 이해하면 불안이 줄고 오히려 대응할 수 있어.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르면
모두가 달러를 사야 한대 하지만 사실 환율이 많이 오른 시점은 이미 고평가 구간이거든. 오히려 그때는 조심해야 하고 분할로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달러만이 아니라 미국 ETF 금 같은 것들도 같이 챙겨야 해. 원화 하나만 들고 있는 건 정말 위험해. 그리고 중요한 건 사이클이야. 금리와 환율은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어느 지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거든. 이걸 알면 불안이 아니라 시그널로 보이기 시작해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말 듣고 보니까 인플레가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니네. 그냥 준비가 없어서 무서웠던 거지.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해하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면 불안이 줄어들어. 이제 나는 환율이 오르는 걸 보면 겁나지 않아. 오히려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완전 사람이 달라졌다. 뭔가 훨씬 여유 있어 보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느껴. 이게 준비의 힘이더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래서 나는 작게라도 매달 분산하고 있어. 너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보면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준비 좀 해봐야겠다. 예전엔 너무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 말 들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네.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원리를 이해했고 행동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영호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경제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인플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민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민수는 자신의 분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미국 ETF의 비중을 조금 조정하고 달러와 금의 비율도 조금 다듬고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멈추고 다음 조정 구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플레는 장기적인 흐름이고 기회는 반복되며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을 따라서 크게 움직이므로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불안하지 않고 사람들이 걱정할 때도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소비를 할 때도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지출을 줄이며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흔들려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인플레 시대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흐름이며 그 흐름을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원리를 이해하고 행동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예시입니다. 민수는 부자인 것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수는 준비했고 그 준비 덕분에 불안을 기회로 바꾸었으며 인플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민수처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플레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높은 환율과 인플레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민수처럼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만 키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며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